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스타 영양 상담소입니다. 어떤 스타분이 저에게 영양 상담을 의뢰했냐? 사실 아무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귤림 아이디어인데 제가 TV를 볼 때 여러 스타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아니면 영양제 섭취하는 거 그리고 건강 식습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거 저때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이거 추천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혼자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귤님이 이거 그냥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편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다 가지고 있는 증상과 먹고 있는 영양제들이 수시로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활에도 좀 적용하고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를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힌트를 얻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편은 누굽니까? 바로 엄정화님입니다. 네. 엄정아님은 사실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희도 저탄고지 베이스로 식단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원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 식습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먹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엄정아님으로 좀 선택하게 됐죠. 네, 또 저희가 또 기획하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박나래님이나. 이제 막 키토를 시작하신 전현무님. 네네네. 보면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죠. 간섭하고 싶은 게 되게 많죠. 네네네. 간섭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들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참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집에 살면은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영양제 안 먹었잖아. 이제 드셔야죠. 막 할 건 많고 막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막. 영양제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놨다. 우리 영양제 또 보여주면 장난 아닌데. 상균. 그럼 공복에 먹어야지. 공복 맞지. 비타민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식후에 먹어도 되지만. 비타민 CB 되고. D3. 비타민 D3는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네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흡수가 되려면 췌장에서 뭐 소화효소도 분비돼야 되지만 사실 담즙 분비가 돼야지 이 지용성 비타민을 유화시켜가지고 이걸 같이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기를 같이 먹어줘야지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공복에 먹으면 어떻다?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5000IUC 맨날 먹었는데 나 비타민 D 수치가 안 올랐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서 비타민 D를 많이 소모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지방 다이어트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비타민 D3를 드시는 거는 사실 비싼 똥 싸는 거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엄정아님, 이거는 식후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곧 식사를 하실 거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로 식사 전이다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아르기닌. 아르기닌, 운동 부스터, L-카르니틴, 다리 붓기. 다리 붓기, 천연유황. MSM. 모르겠다. 아까 그 아르기닌이랑 카르니틴 드시는 거 보니까 아르기닌 먹으면 힘이 잘 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귤님? 전혀 안 먹어봤지만 유진 양이 아르기닌을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해가지고 한창 지구력실 본 친구들이 아르기닌 찾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그렇게 유행했구나. 네네. 저는 박슈가님이 먹었을 때 아침에 먹으면 좀 힘이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먹으면은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이게 단독 아미노산을 먹을 때 이 페어, 쌍이 되는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네.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인데 아르기닌이 너무 높으면 라이신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근데 라이신이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다시 재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요, 이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그게 재발이 훨씬 잘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좀 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아르기닌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이 라이신이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출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기닌 먹을 때는 라이신을 같이 보충해 주는 방법이 좋고 저는 어쨌든 라이신을 따로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아르기닌은 잘 먹진 않는데 한번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 퍼포먼스를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논문을 봤을 때는 아르기닌보다는 크레아틴이 좀 더 좋은 성적이다. 특히 이런 무게 치거나 할 때. 그런데 이제 아르기닌은 어쨌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크레아틴이 제가 볼 땐 좀 더 좋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뭐 드신댔죠? MSM? MSM 전에 L-카르니틴, 그거는 체지방 감소 때문에 드시는 것 같아요. 이걸 먹었을 때 체지방 감소가 좀 더 잘 된다. 그래서 지금 식단 관리하고 계시니까 운동 전에 이걸 먹고 체지방 감소와 힘을 좀 얻어서 운동하는데 영향을 이제 좋은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M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관절 건강에 이런 통증이나 이런 거를 감소시켜주는 효과 있는 영양제 탑3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피크노제놀, 두 번째가 보스웰리아, 세 번째가 MSM입니다. 그리고 커큐민도 같이 낄 수 있어요. 그래서 MSM을 드시는 것 같고, 가성비가 좀 좋은 게 MSM이긴 하죠. 근데 저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스웰리아. 특히 여기에는 약효 성분이 보장된 보스웰리아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AKBA와 KBA 합 수치를 어느 정도 이상 보장해주는 제품으로 드시면은 여러분들 관절 통증이나 이런 거를 좀 억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아님은 관절 통증이 있어서 드시는 건 아니고 관리 측면에서 드시는 것 같아요. 다리 붓기, 약간 그런 독소 배출이나 붓기라기보다는 그냥 독소가 빠지고 독소 배출은 염증이 가능하죠. 빠지면서 네네. 좀 그런 몸에 가벼움을 느끼는 용어로 약간 마케팅적으로 붓기에 좋다라고 이제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마케팅,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저는 그걸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 네네. 특히 또 이게 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발의 어떤 질, 모발 굵기, 손톱의 어떤 건강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시는 거는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멜라인 브로멜라인. 모발을 풍성하게 지켜주는 모발을 지켜. 이 비오틴 들어있는 성분이겠죠. 이 정도면 중간에 소화제도 한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 정도 먹는 것 같고 많이 먹는다고. 근데 브로멜라인 소화제 드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 브로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복에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단백질 소화 효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후에 먹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공복에 먹을 때는 우리 소화관에 많은 찌꺼기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중에 단백질 찌꺼기도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남아있으면 부패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남아있는 단백질이 우리 소화관에서 또 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걔가 우리 몸에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이라면 또 알러지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복에 브로멜라인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소화관을 쫙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이런 소화효소, 특히 이런 단백질 소화효소를 드시면 염증이 억제된다거나 알레르기 감소한다거나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브로멜라인을 최근에 먹기 시작했고, 추가로 이제 항염증에 더 효과 있는 브로멜라인이랑 퀘르세틴이 조합된 제품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엄정아님한테 추천드리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먹으면 또 소화효소. 소화효소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탄고지 할 때는 항상 고기류를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단백질 소화효소를 이거 보충해주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추가로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은 소화효소 중에서도 위산보충제. 지금 소화효소는 이제 브로멜라인으로 단백질 소화효소 된다고 하지만, 사실 위산보충이 나이가 이제 듦에 따라서 위산 생성이 줄어들고, 또 연예인들은 스트레스를 일반인보다 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위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산 보충제도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뭐 소화가 잘 되시더라도 위산 보충제는 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뭐 위에 특별한 뭐 문제가 없다면 위산 보충제랑 소화효소랑 결합된 제품도 있어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우 그 슈퍼 엔자임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담즙이랑 위산 보충제, 거기에다 소화효소까지 한 알에 다 담고 있거든요. 대신 용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내가 그냥 소화에 크게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소화효소 좀 섭취해서 소화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그 제품 추천드리고, 그걸로 좀 모자르다 싶으면은 그거를 식전에 2알, 3알 정도까지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엄정아님한테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브로멜라인은 공복에 드시고. 좋습니다. 13종? 아,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몰아먹어서 13종이 많아 보이지. 그죠? 저희도 뭐 굉장히 많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여기 영양제 구비해놓고 먹고 있는 건데 2층, 3층, 4층까지 있습니다. 물론 재고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잘 챙겨 드시니까 뭐 영양 결핍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좀 더 몸에 활력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챙기시는 거 좋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식단까지 잘 하고 계시니까 저는 아주 영양적으로 많이 보충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가 더 있긴 합니다. 이게 영양제 끝인가요? 자, 이게 지금 최근 방송이고 23년 12월 방송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엄정아님이 좀 더 드셨으면 하는 영양제가 있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효소, 그래서 나우 슈퍼 엔자임, 그거를 사실은 뭐 위산보충제 다 따로 드셨으면 좋겠지만 귀찮으니까 너무 영양제 개수가 많아지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슈퍼 엔자임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 식전에 한 알 또는 그걸로 좀 모자르다 싶으면 좀 고기를 과하게 먹는다. 이 닭고기 같은 건 소화 잘 되지만 만약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날이다 이러면은 식전에 2알 정도 또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효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저탄고지 식단 하시는데 마그네슘 영양제가 없어요. 근데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를 묻는다면 마그네슘이랑 소화효소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는 추천드렸고, 두 번째 마그네슘이에요. 우리가 곡류를 많이 안 먹고 배제하다 보니까 마그네슘 섭취가 음식에서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보카도, 카카오 닙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막 섭취해주지 않으면은 그 마그네슘이 상당히 부족해요, 식단에서.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을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꼭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셨으면 좋겠고, 엄정아님 체중을 현재는 제가 감을 못 잡겠지만 대략 50kg이라고 잡으면은 1,400mg 정도는 하루에 섭취를 영양제로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mg짜리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나 아니면은 말산 마그네슘, 아니면 솔리서치 그 시트라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연선 마그네슘이랑 말산 마그네슘이 결합된 형태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하나를 섭취했으면 좋겠고, 솔리서치 시트라메이트를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운동 후에 뭐 어떤 근육적인 회복이나 에너지 생산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제품 추천드리고 싶고, 그거 먹을 때는 하루에 3알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사 후에 하나씩 드시고 자기 전에 하나를 먹고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드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번째가 마그네슘, 세 번째는 스피루리나 또는 클로렐라를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약간 멀티 대용도 될 수 있는 건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다 보면은 좀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돼요. 저 역시도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를 좀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채도 많이 먹잖아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하지만 유제품과 고기 섭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내 몸을 산성화시키는 것을 좀 미리 좀 중화시켜주는 측면에서 클로렐라 또는 스피루리나를 기본으로 좀 깔고 가시면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단백질 함량도 좀 높기 때문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비타민과 미네랄까지도 섭취가 되기 때문에 발효 클로렐라 또는 유기농 스피루리나 제가 추천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 유기농 스피루리나가 좀 더 저렴하니까 그걸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루 3알씩 드시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 싶고, 자, 일단 12월 방송 봤을 때는 그 정도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개인 유튜브 영상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네. 개인 집에서 따로 영상 찍으신 영양제 유튜브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걸 보고 그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언제 거죠? 8개월 전이네. 오래된 게 아니네요. 그럼 이 영양제도 최근에 먹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까 MCT 오일 보인다, 잘 올 거. 옛날에 MCT 오일 많이 먹던 기억이 나네요. 투명 회전판인데 이게 정리할 때 너무너무 좋다. 투명 회전판. 이거 아마존에 파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근데 저희 많으니까 막 위에 쌓아놔야 되는데 저거 아. 돌리면 위에 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돌리면서 최근 먹는 거를 1층에만 다 배치해놔도 되니까 사실 지금 안 먹는 것도 1층에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2층, 3층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1층에만 먹는 것만 이렇게 돌려 먹을 수 있게 해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아주 잘 그리고 하고 계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냉장고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양념을 찾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잘해. 식재료 관리 잘해. 요리한 티가 난다, 그죠? 향신료들, 좋아요. 후추 이런 게 들어있고 말던 소금. 소금 어, 나 내가 이렇게 소금 좋아하는 계란. 사람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저탄고지 할 때 소금이 엄청 중요하지. 식재료에 따라서 쓰는 소금도 다르고, 이렇게 그게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우리 소금 리뷰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저탄고지는 조금 소금을 먹어줘야. 그쵸. 왜냐면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니까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지 이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고, 초반에 그래서 전해질을 많이 잃어서 다리에 쥐가 나거나 막 이런 게 생기는데 소금을 많이 섭취해줘야 되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싱겁게 먹지 않아도 돼서 좋은 식단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꺼내서 레몬물을 한 잔 마시고 레몬물. 약간 명상을 하다가 대박.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뭔가 그 단백질 이런 걸 먹은 다음에 잠깐만. 이 얘기 들으니까 나도 아침에 레몬물을 마시고 싶다. 요즘 안 마시고 있는데 요즘 소금물 드시잖아요. 소금물 먹기도 했는데 어쨌든 빈속에 근데 또 커피를 드신다고 하네요. 빈속에 이렇게 커피를 드시는 거는 사실 현대인들이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긴 한데 빈속에 감성도 있잖아. 그치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사실 약간 위를 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실 때 꼭 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뭔가 하나라도 먹고 커피를 마시자라는 게 저의 지키려고 노력하는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엄정아 님도 위 건강이 되게 중요하니까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물론 레몬물을 먹긴 했지만 좀 뭐 건더기 있는 뭐라도 좀 드시고 커피를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브랜드는 사실 그 GNC 건데 종합영양제 GNC 추천하고 싶지 않은 브랜드인데 네 멀티 이게 두 개인데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먹고 있어. 네 식후에 드세요 오메가3 잠자기 전에. 오메가3를 잠자기 전에 드신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그 ADEK 지용성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도 더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담즙 분비가 충분히 필요해요. 근데 자기 전에 오메가3 하나 먹고 잔다고 충분한 담즙이 분비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충분히 이제 유화돼가지고 흡수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때 드시는 거를 사실 추천드려요. 자기 전에 드시는 거는 좀 비추. 멀티비타민은? 멀티비타민도 식후에 먹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실 뭐 수용성 비타민 이런 거는 공복에 먹어도 흡수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비구 중에서도 위산 분비가 특히 중요한 그 비타민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활성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비타민이 그런 것도 있고, 멀티비타민 안에 미네랄도 들어있잖아요. 그 미네랄이 다 뭐 아미노산 킬레이트 미네랄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위산의 작용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GNC가 갖고 있는 미네랄류는 위산 작용이 다 필요한 걸 거예요. 그 미네랄 형태가 그렇게 흡수 잘 되는 형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식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먹은 상태는 비타민 B도 괜찮아. B는 약간 활력을 주거든.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는 칼슘, 마그네슘, G는 이것도 하나를 먹어. 솔리서치 칼슘 마그네슘 드시네요. 이 MSMQ라는 게 있는데 MSM. 이거는 유황이야. 천연 유황. 이것도 하나씩 먹고 있어. 식이 유황. 이제 나는 이제 운동하러 갈 거잖아. 그렇죠. 그 운동하러 갈 때는 L카르티닌이랑 아르기닌. L카르니틴이랑 아르기닌. 슈퍼랑 걸으러 나가기 전에도 먹고 항상 이렇게 산책 전에도 먹는데요. 먹어보고 싶다. 활력을 주는 것 같아. 확실히 확실히 활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먹겠어. 이런 영양제빨 잘 받으면 좋죠. 보통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음. 왜 먹는 거야? 이게 아르기닌 알약이 너무 커가지고 한 몇 번 고생했거든요. 여기 걸려가지고 진짜 고통스러워서 진짜 조심해. 엄청 하나씩 크던데. 먹어야 돼. 네. 맞다. 제가 오메가3 큰 거 2알을 한 번에 넘기려고 하다가 그게 그대로 식도에 걸리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랬잖아. 식도에 걸리는데 너무 아프죠? 내 몸이 그걸 알고 토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막 토하게 해서 이거 나오도록 만들더라니까. 나왔어요? 네. 나 너무 놀랬어. 다행이다. 이게 기도가 막힌 게 아닌데 식도가 막혀도 우리 몸에서 그걸 시키더라고. 그래서 영양제 2알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거 하나를 잘 넘길 수 있게 노력해라. 이렇게 세로로 잘 넘길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가루도 같이 타먹기도 커피에 프리바이오틱스를 타 드신대요. 그 장 건강을 위해서 미생물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유산균과 유산균. 홍삼도 있고 홍삼. 곡물 발효 효소래. 근데 이런 것도 밥 먹고 나서 먹어주고. 곡물 발효 효소는 엄정아님께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먼저 소화효소 추천드렸잖아요. 그 소화효소를 사실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곡물 발효 효소라는 게 사실은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 소화효소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소화가 뭐 점점 잘 안 돼. 그러면 이 곡물 발효 효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엄정아님은 저탄고지 베이스로 식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그만큼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곡물 발효 효소를 치팅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거를 내가 치팅을 했어. 그럴 때는 좀 속이 더부룩하고 막 그래. 그럴 때 이런 거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추천드린 소화 효소가 훨씬 더 엄정아님의 소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본 영양제는 아침에 종합 영양제, 오메가3, 음흠. 유황, 칼슘,
오메가3 식후에 드세요. 비타민 B 이렇게 먹고 있어. 네. 자, 비타민 C는 생각날 때마다 먹고. 좋아요. 그 생각날 때마다 비타민 C는 좋아요. 이거 비타민 D 다 떨어져가고 이거 먹고 있는데 비타민 D. 약간 아마 당분이 있을 거야. 되게 맛있다. 비타민 D 꼭 비타민 D 젤리로 드시네요. 나의 간식은 귀여워. 잘 안 먹지만 정말 달게 먹고 싶을 때 나 어. 요즘 알았다. 오, 제로 젤리. 맛있어. 뭐예요? 요즘 한국에도 제로가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캐나다에서 우리 난리 났는데. 캐나다 오기 전에 이미 제로 제품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로 젤리 같은 거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제품의 성분을 한번 검사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설탕도 없고 설탕 없죠? 소금도 없어. 당류 제로라고 하잖아요. 다른 데인데 그런 데 있긴 해. 칼로리가 제로라고 해서 없는지 알았는데 지금 칼로리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분을 확인했죠. 거의 맨 앞에 있는 성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게 말티톨이에요. 말티톨 시럽 90%. 90%, 이 젤리의 90%가 말티톨이라는 감미료다. 말티톨이 저희 저탄고지인들이 그렇게 추천하는 감미료가 아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감미료를 말씀드리자면 몽크프루 플러스 약간의 에리스리톨, 아니면은 스테비아, 그리고 알룰로즈, 이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말티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많이 자극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또 칼로리도 있는 감미료예요. 그래서 지금 칼로리가 제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감미료에 비해서 칼로리도 상당히 높은 감미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은근히 위장 장애가 좀 많아요, 말티톨이. 그래서 말티톨 있는 제품은 초콜릿이든 이런 젤리든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엄정아님께서는 이걸 드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드시는 거겠죠? 스크랄로스도 있던 걸로 아는데. 아, 인공 감미료. 네. 그죠. 스크랄로즈는 장내 세균 불균형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추천드리지 않죠. 근데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섞어서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제품 이거 말고 엄정아님 그게 나왔어요. 마이노멀에서 알룰로즈를 사용한 최근에 마이노멀 젤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이 제로 제품이랑 맛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걔도 4가지 맛인가 해가지고 젤리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국 들어갈 때 사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말티톨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드실 때. 여기는 설탕이 없으니까 복숭아맛 너무 맛있지. 맛있을 것 같아. 색상 없는 건 너무 좋다. 컬러 없는 거는, 그죠? 그 복숭아 맛 너무 맛있지. 제 자두맛 캔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두 상큼한 거. 아, 진짜?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먹으면 엄청 몸이 상콤해지는 느낌? 여보 아니 배도 침 나온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엄정아님께 추천드린 영양제 한번 종합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식전에 먹어도 되는 것과 식후에 드셔야 되는 걸 설명드렸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식후에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드시지 마시고 나머지 다 괜찮은데 추가로 좀 더 드셨으면 하는 영양제 중에 첫 번째가 소화효소.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추천드린 그 영양제를 한 알 또는 2알 정도 먹고 식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마그네슘. 하루에 한 400mg 정도 추천드리고, 소미서치 그 마그네슘 시트라메이트라는 제품이 한 알에 135mg인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3알 정도 먹으면 되니까 식후에 한 알씩 해가지고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알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3번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마그네슘이고, 세 번째가 내 몸의 산성화나 이런 걸 좀 중화시키고 해독 작용을 좀 도와줄 수 있게 스피루리나 같은 제품을 추가로 하루에 3알 정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GNC 멀티비타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제품 대신에 스피루리나로 교체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엄정아님 생활과 영양제 습관 이런 걸 보면서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일정 부분 화면에 나오는 부분만 보고 저희가 게스 해가지고 일정 부분 수정을 해드리는 부분이라서 엄정아님의 전체 생활과 진짜 구체적인 영양제의 스케줄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이드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 보고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드린 게 엄정아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좀 참고할 수 있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귤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다음 편도 기대가 되고 네. 그 엄정아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엄정아님이 보시면 저희가 사실 이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영양제 맞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모발의 미네랄 균형을 보면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먹고 있나, 내 대사 속도는 어떤가, 내 갑상선과 부신의 어떤 기능 상태가 밸런스가 맞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 등등을 볼 수 있는 검사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싶고 그걸 보고 다시 영양제 또 세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언제나 저희가 저탄고지인으로서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계속 식단과 이런 건강관리를 앞으로도 꾸준히 잘해서 뭐 60, 70, 80 될 때까지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 중에서 이분 영양제 좀 봐달라 이런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가이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뭐 박나래 편이라든지 전현무님 편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